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고 계시나요? 밤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번쩍 하고 빛이 번쩍이는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방금 뭐지? 분명히 속도 좀 줄였는데 혹시 찍혔나? 아니야, 괜찮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여러분, 이런 경험 정말 많이 있으시죠? 특히 노란불이 켜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멈춰야 하나, 그냥 지나가야 하나, 정말 애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정지선을 넘어섰는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니 뒷차가 들이받을까 걱정되고, 그냥 지나가자니 혹시 단속 카메라에 찍힐까봐 걱정되고요. 그래서 결국 어정쩡하게 지나가고 나면 뒤통수가 서늘해집니다. 며칠 후에 우편함에 빨간색 봉투가 도착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말이죠. 저도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요령이라는 걸 터득했다고 생각했죠. 단속 카메라만 지나가면 괜찮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카메라 위치를 다 외워서 그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행운의 편지, 즉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죠. 요즘 들어서는 단속 장비들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앞에서만 찍는 카메라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뒤에서도 찍고 심지어는 이동식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단속하는 장비들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50대 이상 운전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처럼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접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교통법규 변화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셨을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교통 관련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단속 장비의 원리와 최신 교통법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불 이야기부터 해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노란불이 켜졌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일까요? 이미 정지선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어떤 때는 단속당하고 어떤 때는 괜찮은 걸까요? 두 번째로는 속도 측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단속 카메라에서 측정한 속도가 다를까요? 분명히 60km로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과태료 고지서에는 65km라고 나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새로 등장한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앞에서만 찍는 카메라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뒤에서도 찍는 카메라들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억울한 과태료를 미리 피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과태료는 미리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꼼수를 쓰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며 운전하게 됩니다. 단속 카메라만 보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와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도하게 속도를 줄여서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속 장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훨씬 여유롭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운전이 훨씬 편안해지고 안전도 크게 향상됩니다. 지금부터 꼼수가 아닌 진짜 지혜로 교통 단속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해오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최신 정보들을 모두 담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의 진짜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진실들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노란불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출근길에 운전하는데 노란불이 켜졌대요. 이미 정지선 가까이 와 있던 상황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어요. 정작 그분은 단속을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노란불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지금 멈추면 급정거가 될 것 같고 그냥 가자니 단속될까봐 불안하고.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고민이 몰려오는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중년 운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운전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더 당황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정지선에 센서가 있어서 정지선만 넘어가면 바로 단속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정지선을 1cm라도 넘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한 단속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신호위반 단속은 카메라와 루프 센서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루프 센서라는 건 도로 바닥 속에 숨어있는 전자장치인데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도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차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센서들이 보통 정지선 앞뒤 두 지점에 한 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타이밍이에요.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빨간불로 바뀐 뒤에 루프 센서를 밟으면 그때 비로소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불에 이미 정지선을 넘어섰다면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시면 돼요. 괜히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뒷차와 추돌사고 날 위험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택시기사님 중에 30년 넘게 무사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노란불은 멈추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신호다. 이미 가까이 왔으면 안전하게 지나가고 멀리 있으면 미리 멈춰라. 정말 명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딜레마존이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정지선은 이미 넘었는데 멈추면 교차로 한가운데 서게 되고 그냥 지나가자니 단속될까 두려운 그 애매한 지점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처음 그 교차로를 지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이때 절대로 후진하시면 안 됩니다. 뒷차 운전자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후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침착하게 정차하시면 됩니다. 단속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신호가 바뀌면 안전하게 출발하시면 그만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새로 등장한 후면 단속 카메라 말이에요. 예전에는 카메라만 지나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운전을 하셨죠. 단속 카메라 보이면 앞에서만 살짝 속도 줄이고 지나가자마자 다시 밟는 거예요. 심지어 카메라 위치를 다 외워서 그 구간에서만 속도 조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단속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과태료가 날아온 거예요.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후면 단속 카메라에 걸린 거였어요. 2024년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원래는 오토바이 단속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뒤에서 10m에서 20m 떨어진 거리에서 후면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속도 위반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 심지어 인도 주행까지 다 감지해요. 정말 무서운 기술이죠. 특히 이 카메라에는 최신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단순히 번호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차종, 속도, 심지어 운전 습관까지 분석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가 지나가서 다시 밟는 패턴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야간 단속도 완벽해요. 적외선과 고성능 플래시를 이용해서 밤에도 번호판을 선명하게 촬영합니다. 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금물이에요. 오히려 밤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속도를 내기 쉬운데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예요.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기판에는 분명히 100km였는데 과태료 고지서에는 105km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속 카메라가 잘못 측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세요. 고속도로에서 계기판 110km로 달렸는데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억울해서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기각됐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계기판과 실제 속도의 차이 때문이었던 거죠. 계기판 속도는 차량 내부 타이어 회전수를 기준으로 측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타이어가 마모되면 둘레가 작아져서 같은 거리를 가려면 더 많이 회전해야 해요. 그러면 계기판에는 실제보다 빠른 속도가 표시되죠. 반대로 공기압이 높으면 타이어가 팽팽해져서 둘레가 커지고 그러면 계기판 속도가 실제보다 느리게 나와요. 더 놀라운 건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러 계기판 속도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면 운전자가 과속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 마진을 두고 조금 높게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 100km 도로에서 계기판에 110km가 표시돼도 실제 주행 속도는 95km에서 100km 정도일 수 있어요. 반면에 단속 카메라는 위성 신호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가 100km 초과라고 판단했다면 거의 확실하게 실제 속도가 초과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최근에 크게 바뀐 우회전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만 없으면 그냥 돌아도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요.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보행자를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하는 이 3단계가 의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해했지만 실제로 보행자 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드론을 이용한 단속까지 등장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우회전 위반을 단속하는 거죠. 잠깐의 방심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과태료를 미리 예방하는 8가지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운전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도로속도 표지판을 가장 신뢰하세요. 계기판보다 표지판이 정확한 기준이거든요. 둘째, 교차로 150m 전부터 미리 감속하세요. 셋째, 내비게이션 단속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넷째, 타이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다섯째, 구간 단속에서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섯째, 우회전 시 3단계를 지키세요. 일곱째, 후면 카메라를 의식해서 일관된 속도로 운전하세요. 여덟째, 이파인 사이트에서 단속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런 원리들을 알고 나면 정말 운전이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바로 괜찮겠지. 입니다. 노란불에서도 괜찮겠지. 좀 빨라도 괜찮겠지.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는 정말 자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해요. 하지만 단속은 바로 그 괜찮겠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방심, 그 찰나의 안일함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경험이 쌓일수록 겸손해지고 안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운전은 요령이 아니라 원리와 법규의 정확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경험과 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속 장비들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교통법규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노란불은 넘을 때 신호 색깔이 기준이에요.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루프 센서를 밟을 때 단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불에 이미 정지선 근처에 와 있다면 안전하게 지나가세요. 괜히 급브레이크 밟아서 뒷차와 사고 나는 게 훨씬 위험해요. 두 번째, 계기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표시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계기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운전하세요. 세 번째, 우회전은 이제 무조건 일시정지예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꼭 지키셔야 해요. 네 번째, 후면 카메라 시대가 열렸으니까 앞만 보는 운전은 이제 끝났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지나가서 다시 밟는 운전 습관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일관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운전이 훨씬 편안해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억울한 과태료도 불필요한 불안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속 카메라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노란불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고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50대 이상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더욱 소중해요. 젊은 분들처럼 빠른 반응 속도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미리 알고 준비해서 위험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훨씬 현명하거든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안전운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운전 방식이에요. 무엇보다 안전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지키는 소중한 약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이분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실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손자가 태어난 후로 운전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얼굴을 보려면 내가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안전운전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과태료야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차량 수리비, 보험료 할증, 심지어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전운전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운전 기록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쳐요. 보험료는 물론이고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운전 기록을 봐요. 깨끗한 운전 기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교통 관련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도 꼭 보여드리세요. 안전운전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보험입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유용한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